I am class.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업로드합니다. 오늘은 전자회로의 기본 저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회로 이론 가장 앞쪽에 나오죠. 직렬저항과 병렬저항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저항으로 어떻게 전압과 전류를 분배하는지 뒤쪽에서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직렬저항은 한 개의 라인에 여러 개의 저항이 찍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 걸 얘기하고요. 병렬저항은 여러 개의 라인에 저항이 각각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먼저 직렬저항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라인에 여러 개의 저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회로도가 간단히 있고요. 그렇다면 전압과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압과 전류를 물이 흐르는 파이프라인에 비교를 하면 이해하기가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이 회로도가 그림이 좀 못생겼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가요. 이게 I가 되죠. 그렇다면 이 파이프라인에 흐르는 물의 양은 동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의 높이가 VCC가 되는데 전압이 되는 거고요. 이 파이프라인 안에 여러 개의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걸림돌이냐?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이렇게 방해물이 있어요. 이게 R1이고 이게 이제 R2입니다. 커요, 얘는. 그리고 뭐 여러 개의 저항이 있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 들어가는 토탈 물의 양은 똑같죠. 동일한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흘러 나올 거예요. 이 전체의 높이가 VCC인데 전압인데 저항 각각에 걸리는 전압의 값은 다르겠죠. R1에 걸리는 전압값을 V1이라고 하고 R2에 걸리는 값을 V2 전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V1 더하기 V2 계속 더해주고 Vn까지 더해주면은 그게 VCC 값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합성저항을 구하셔야 되는데 합성저항 값은 모든 저항의 값을 더해준 겁니다.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의 그 값을 다 더해주면 합성저항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직렬저항은 저항값 계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서머리를 해보면 직렬저항은 한 개의 라인에 여러 개의 저항이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 걸 얘기하고 라인이 한 개이기 때문에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은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다르죠. 저항 값에 의해서 그 전압값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합성 저항값은 모든 저항의 합이다. 그렇게 되고요. 다음은 병렬 저항을 보겠습니다. 이제 라인이 여러 개고 그 라인에 각각의 이제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도 전류와 전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커다란 물이 들어가는 이제 수도꼭지가 있다고 봅시다. 여기에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파이프라인의 높이가 같습니다. 이 높이가 VCC. 그렇기 때문에 전압값은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한데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물의 양은 다르겠죠. 물의 양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의 양을 이제 I, 전류라고 봤을 때 이 각각에 흐르는 양들이 I1, I2, IN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처음에 들어가는 이 전류량은 이 전류는 I1 더하기 I2 더하기 쭉 더해져서 IN까지 더해주면은 전류의 합이 되겠죠. 그리고 전압 같은 경우는 보시는 대로 VCC 동일합니다. 근데 이때 합성 저항값은 어떻게 되냐면 각 저항값을 통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쭉 더해준 것이 분모가 되고 이제 그것을 분모분의 1로 되는 건데 그래서 계산하기가 조금 번거로워요. 만약에 저항이 두 개만 병렬로 있다라고 봤을 때는 합성 저항값이 R1 더하기 R2 분의 R1 곱하기 R2가 되죠. 앞에 먼저 두 개를 구하고 그 다음 거 R3랑 또 통분을 해서 또 구하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쭉 해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전자회로를 설계를 할 때 저항을 막 되게 여러 개를 그것도 저항값이 다른 애들을 막 굉장히 여러 개를 연결해서 쓰는 경우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흔치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가장 계산하기 편하게 그렇게 설계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렬 저항도 잠깐 써머리를 하면 여러 개의 라인에 저항이 각각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때는 직렬 저항과는 반대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값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지만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같죠. 직렬 저항인 경우에는 전류값이 동일하고 전압값은 저항값에 따라서 달라졌었죠. 네, 그리고 합성 저항은 각 저항을 통분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저항으로 전압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한번 볼게요. 전압을 분배한다라고 하면은 직렬 저항을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전류는 동일하지만 각 저항값에 의해서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전압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수식이 하나 등장하는데 V는 IR, 옴의 법칙, 굉장히 간단한 수식이 등장합니다. 계속 수식은 요거 하나만 지금 나오고 있죠. 저희 IM 클래스에서는. 네, 전류가 동일할 때 저항의 크기는 전압의 크기와 비례한다. 당연합니다. 이 전류가 동일할 때 저항이 커지면 전압도 커지겠죠. 동일한 전류가 흐르고 R1에 걸리는 전압값이 V1, R2에 걸리는 전압값은 V2. 근데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거는 VA예요. 이때 어떻게 계산을 하시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VCC는 V1 더하기 V2가 됩니다. VCC는 여기 그라운드 0V에서 여기까지의 전압이죠. 그럼 V1과 V2의 합이 되고 이때 V1은 전류 곱하기 R1이 되고 V2는 전류 곱하기 R2가 됩니다. V는 IR이니까. 이때 VA는 어떻게 되느냐? 수식을 쭉 계산을 해보시면 금방 나와요. VA는 R1 더하기 R2분의 R2가 됩니다. 지금 이쪽 전압이죠. 그러면은 합성 저항분의 밑에 쪽에 있는 저항값이 분자로 올라오는 거죠. 거기에 VCC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계산하기 쉽게 VCC를 10V라고 봅시다. 근데 나는 VA로 5V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러면 R1으로 5ohm을 걸어주고 R2로 5ohm을 걸어줘요. 물론 이렇게 작은 저항을 쓰진 않아요. 그럼 전류값이 엄청나게 많이 흐르겠죠. 그럼 파워가 엄청 커질 텐데 이렇게 작은 값을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저항값은 이제 킬로 단위로 뭐 천 단위로 올라가겠죠. 실제 설계를 하실 때에는. 근데 계산을 위해서 이렇게 작은 값으로 그냥 할게요. 이렇게 설계를 해주시면은 VA는 이제 5V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3V를 원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R1이 7이 되고 R2가 3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직렬 저항일 때 저항값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압값을 분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전류를 한번 분배를 해볼게요. 전류를 분배를 한다라면은 이번엔 어떤 저항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병렬 저항이 나오겠죠. 병렬 저항이 나오는데 이제 저항으로 전류를 한번 분배를 합니다. 이때 V는 IR이죠. 이거 수식을 바꾸면 I는 R분의 V예요. 전류가 동일할 때 저항의 크기는 전류의 크기와 반비례합니다. 당연히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작아지고 저항이 작아지면 전류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전류를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값은 동일하고요. 대신에 흐르는 전류값이 달라지겠죠. 여기 토탈 전류, 합성 전류가 흐르고 R1, R2로 이렇게 나눠져서 흐릅니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나눠져서 흐르는 거죠. 그때 I1은 R1분의 VCC가 되는 거고요. I2는 R2분의 VCC가 됩니다. I1 쪽으로 전류를 많이 흘러주게 된다면 R1 값을 작게 설정하시면 되고 R2 쪽으로 전류를 많이 흘려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R2 값을 크게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류를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회로만 봤을 때는 지금 이 회로만 봤을 때는 여기에서 전류 값을 분배를 해주는 게 약간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2를 흘리고 여기에 나는 9를 흘리겠다. 여기에 9를 흘리고 여기 전류 2를 흘리겠다라는 게 무의미해요. 왜냐면 어차피 이쪽 노드랑 이쪽 노드는 같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항을 여러 개 쓰는 이유는 어차피 부품 하나가 버틸 수 있는 파워는 정해져 있어요. 저항 하나가 버틸 수 있는 파워는 정해져 있는데
내가 전류를 많이 흘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 저항 하나로는 그 전류값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럼 이제 얘를 여러 개로 나눠주는 거죠. 저항을 여러 개로 나눠줘서 전류를 분산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파워를 분산하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저항값을 다 111 동일하게 쓰시고 파워를 균등하게 그냥 3분의 1로 다 나눠주시면은 편하겠죠. 설계하기도 편하겠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전류를 분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또 다른 경우는 예전에 한번 LED 회로 설명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LED가 흘러요. 이렇게 빛이 나요. 근데 이때 누설 전류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저항을 하나 LED에 병렬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누설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가서 미세하게 점등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항이 전류를 분배시켜 주는 거예요. 누설 전류값을 분배시켜줘서 이렇게 저항으로 전류가 흘러가서 LED에 미세한 점등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죠. 그러니까 저항으로 전류를 분배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파워를 나눠준다던가 아니면은 저항 쪽으로 전류를 패스시켜서 다른 부품에 오동작을 맞게 하는 그런 경우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저항에 대해서 한 요 정도로 알아볼게요. 간단하게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한번 전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강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